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분기 기업 실적 부진과 또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상황 잘 확인해 보셔야 할 텐데요.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초에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조금 눌리는 모습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상 코스피도 저점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그런 흐름을 체크하는 중인데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흐름이 꽤 크게 나왔죠. 그 이후에 역시 코스피랑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갭으로 상승했다가 좀 눌리는 모습은 나왔지만 꾸준히 회복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증시 흐름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 코스피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관이 양 증시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물은 매수를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이나믹한 그런 흐름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올 테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 장세,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큰 변동폭 없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사근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문우신 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죠. 진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사실 악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다 반영이 됐고 네. 올해 1월부터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흘러갈 것이다.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고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에 꾸준히 미증 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네. 오늘 있었던 뉴스인데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까지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되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상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호재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은 잘 되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증시 흐름이라는 것이 저점일 때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 근데 고점일 때는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GDP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3.2%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치를 내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호재가 이 증시 상승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악재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한국 증시가 그래도 대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증시도 1월부터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일단 악재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지난주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GDP 역성장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외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미국 GDP 성장률이 3.2%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달러 강세, 네. 그리고 원화 약세, 그러면서 환율이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지난주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네. 기관의 매도세로 좀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악재라든지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가 호전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 투자가 크게 줄었어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작년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좀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줄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GDP 역성장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였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번 2분기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제 예상에는 분명히 이번 2분기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또 한 번 역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뉴스에서 또 한 번 크게 터뜨리겠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 개선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2분기까지는 아직 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네. 뭐 일단 다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죠. 25일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워낙에 그런 뭐 트위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잘 하시는 대통령이긴 한데 그래도 이 협상 자체가 잘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논의거리는 있긴 하지만요. 뭐 예를 들면은 화웨이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게 잘 풀렸다는 뉴스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뭐 제너럴 일렉트릭 G의 산업 기밀을 이제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이제 훔쳐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베이징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소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긍정적일지 뭐 부정적일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될지 계속해서 시장의 반응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원래는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예외국으로 8개국을 인정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예외국 뭐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 영향으로 조금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단기적으로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왔었는데요. 다행인 게 뭐냐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국제 유가가 크게 빠졌었어요. 네. 보통 이제 70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이제 40달러 선까지 붕괴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지금 다시 70달러로 복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오펙에서 감산을 결정하고 이제 크게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뭐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번에 뭐 이란산 원유 제재 다시금 뭐 8개국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100달러까지 상승은 하겠지만 이 오펙에서 크게 줄였던 감산 영향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미국의 셰일 오일 재고량이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도 국제 유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유가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너무 높다라고 네. 오펙에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죠. 그 결과로 뭐 주말 동안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지금 휘발유 값이나 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뭐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는 나와요. 네. 왜냐면은 이런 뭐 서민들이 이용하는 휘발유 값이나 이런 거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조금 시간차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뭐 휘발유 값이나 이런 거는 40달러까지 붕괴된 이후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영향으로 나왔던 거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국제 유가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뭐 안정세를 되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유가로 인한 뭐 경기 변동, 뭐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가 다시 뭐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그런 거를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산 원유 제재로 미중 무역 협상에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국제 유가에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난해 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면서 2018년 말부터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을 할 것이다. 네. 굉장히 침체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10월 달에는 굉장히 뭐 증시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네. 이 증시에 있어서는 회복이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회복되는 모습이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경기 둔화의 우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 뭐 안정세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반등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아직도 재고량이 좀 많다. 네. 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전쟁의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무역 전쟁의 당사자고 분명히 작년 한 해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봐야 할 그런 당사국들인데 네. 엄하게 조금 뭐 신흥국이나 유럽에서 사실 이 경기 둔화의 조짐이 더 크게 나타나고 네.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요즘에는 또 어떤 측면의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사실 지금 미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경기가 굉장히 좋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야? 네. 금리 인상 기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은 지금 뭐 경기 호조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의 그 경기 뭐 부양 정책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한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만 갑자기 중국 경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또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국 뭐 중국이나 미국은 뭐 향후에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럽 증시, 뭐 한국 증시 계속해서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4월 유로존 PMI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도 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번 주 중에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또 한번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유동성 확대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현재 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뭐 유동성 완화 정책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한 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물론 이 부분은 뭐 정책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오래 가진 않고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만 네.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뭐 중요한 건 근데 그거예요. 우리는 증시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 뭐 네.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럽의 경기가 반등을 했을 때 분명히 증시가 당장은 흔들리더라도 네. 당장은 흔들리더라도 꾸준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의 경기 지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이슈들 항상 확인하시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좀 커졌었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중국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 지표가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신흥국이나 뭐 유럽 시장들이 좀 겪게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정화가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할 거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걸 뜻해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 이제 우리 투자 자산들, 네. 예,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조정을 또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조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장이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할 때 주식 시장이 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서 저점을 형성하는 단계는 시장이 뭐 경기 지표가 저점을 찍었을 때 주식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점을 먼저 확인하고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로 경기 지표가 개선될 때 추가적인 탄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조정이 있는 건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뭐 인플레이션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도 좀 주식 시장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가 나아지는 만큼 네,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중국 증시 모두 다시 한번 또 한 번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로벌 시장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 전쟁 계속해서 살펴봐야겠고요. FOMC 회의 결과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파헤쳐볼 기업은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이제 기업 파헤치기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뭐 추천을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좀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러나 지금은 뭐 주가 흐름 대비, 뭐 증시 흐름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뭐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뭐 지하실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점과 긍정적인 점을 모두 알아보고 네. 이제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데요. 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이제 전력 저장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중공업 사업과 이제 주택 시공을 분양하는 주택을 시공하고 분양하는 건설 사업 두 가지를 영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국가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밀고 나가면서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력 저장 장치 ESS 사업을 주로 영위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ESS
전력 저장 장치가 EU 모를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ESS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라. 화재 원인이 나온 다음에 이 화재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를 이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력 저장 장치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조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러게요. 네, 좀 크게 악재를 네. 받은 상황이죠. 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뭐 악재를 받아서 영업 적자, 이 중공업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꾸준히 났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뭐 긍정적인 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사업 부분에서 영업 흑자를 꾸준히 기록 중이다. 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네, 이 효성중공업이 현재 부채 비율이 270%예요. 차입금 의존도가 3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 효성중공업이 꾸준히 이익 개선을 해서 이 재무 부담을 낮춰가야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공업 분야가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뭐 투자자별, 매매 주체별 뭐 수급 사항을 확인해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요. 건설 사업이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 사업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면서 중공업 분야에서 나오는 영업 적자를 상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이 건설 사업 분야에서 수주 잔고량이 한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네. 올해까지도 먹거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네. 추후를 생각한다면 꾸준히 계속해서 수주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적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전력 저장 장치 ESS 화재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조사 중인데 뚜렷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복합적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좀 화재가 일어난 것 네. 같다라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에서도 6월 말까지는 이 화재 원인을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 발표를 할 것이다. 다만 뭐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사업이 조금 실적이 계속해서 약세를 받는 건 문제는 맞아요. 문제는 맞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뭐 꾸준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효성중공업이 또 하나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 충전소 사업 부분이에요. 오. 이 수소 충전소 설립과 관련해서 하이넷이라는 좀 이렇게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 수소 산업 로드맵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공업이 지금 뭐 전력 저장 장치는 좀 약세를 받고 있으나 네. 다른 뭐 타개할 수 있는 사업군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긍정적인 이슈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결과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공업 사업 분야에서 영업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예상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 있어서도 적자는 나고 있지만 중공업 면에서 중공업 사업에서 적자는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고 건설 사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중공업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이때가 조금 이 효성중공업이 좀 빛을 발할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효성중공업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이라는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사실 제가 뭐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부터 좋게 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공모를 할 시에.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뭐 중공업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상장 이후 좀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모습, 차트 흐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면 39,000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3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9,000원을 깨는 흐름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47,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는 이제 4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눌림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이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경제 로드맵은 발표가 됐지만 이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테마 전체적으로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시기와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사업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맞물린다면 저는 이전 고점이었던 66,000원이 꿈의 가격이 아니고 올해 안에도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바닥 부근이다. 문제는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공업 사업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네.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세가 또 한 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락세는 또 한 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건설 사업 부분의 실적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력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악재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경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종목들이 있었죠. 이번 주에는 그 흐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테마 네. 반도체를 설명드리면서 두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네. CNG 하이테크랑 KC텍이죠. 네. 저번 주가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눌리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지선이 나왔던 종목들도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와 정부의 이렇게 같이 이제 회동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향후 2022년, 2040년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KC텍부터 보면요. 네. 네, 지난주 오늘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점이 가격대가 이 17,000원 이하였어요. 17,600원 이하였는데 계속해서 이 17,600원, 17,500원, 18,0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양봉이 커지면서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위험한 가격대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전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지금 한 2만 원 선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은 이 2만 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2만 원 위로 올라선다면 2만 원 위로 올라서고 여기서 조금 2만 원을 기준으로 지지가 잘 나온다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만약에 오늘 주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세가 나온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7,500원 선,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CNG 하이테크예요. 네, CNG 하이테크도 살펴볼게요. 네,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흐름에서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 하락이 나왔는데요.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지는 확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제 6,900원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6,900원 위로 연중 매물대가 가장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지표들, 예를 들어 뭐 볼린저 밴드나 뭐 그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물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매물대가 높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연중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1년 동안 매수하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00억 네.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은 또 뭔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진행할 때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뭔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나 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일단 6,900원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반도체 강세가 시작될 때 그럴 때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퍼가 5배 정도, 5배에서 6배 정도 받고 있는데 분명히 반도체 전반적인 기업들의 평균 퍼를 생각했을 때는 15배에서 20배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은 꾸준히 조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매수를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살펴봤던 반도체 업종 CNG 하이테크와 KC텍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예, 어제는 또 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또 많이 또 빠지죠. 맞습니다. 예, 뭐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요. 네. 예, 오늘 장이 사조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딥싱크 쪽 관련된 사항들 잠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아쉽게도 지난주에 제가 시장 상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기대했었는데 네. 좀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지금 딥싱크 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주보다 차트 상황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상황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지난 4월 초에 나왔던 포트폴리오의 성능들이 대부분 시장보다 4% 정도 상회를 하면서 대부분 좋은 양상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최근에 4월 중순쯤에 나왔던 포트 수익률이 조금 시장과 괴리율이 좀 컸었죠. 네. 좀 저조했었는데 많이 지금 개선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반에 나온 지금 상품들도 시장과 크게 뭐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양호한 시장 흐름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시장만큼의 수익률은 잘 트래킹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4월 지금 보시면 4월 4일자 정도에 나온 게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마무리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4월 4일자에 있었던 포트 수익률은 어떤 형태를 그렸는지 잠깐 우리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해당되는 포트 수익률을 보게 되면 4월 4일자는 시장의 상승 국면에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올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때 종목 장세가 강하면서 네. 안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뽑아줬던 것 같고요.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같이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을 같이 탔는데 어제 상승 국면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보다 한 4% 이상 정도 월등한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되는 블록들이 다소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준과 최근에 하락장에서 같이 좀 밀리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또 반등 국면들을 보일 때는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딥싱크 현황은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의 랭킹 중에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 있어서 종목도 잠깐 살펴볼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안에 있는 종목의 현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특이한 종목은 현대바이오를 먼저 언급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상한가 거의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4월 23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23일이면 뭐 거의 최근에 포함이 된 것이고 그렇네요. 오늘 아마 상한가 보신 분들은 이 포트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 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장세가 워낙 종목 장세가 빠릅니다. 최근에 하락폭도 굉장히 빨랐고 어제는 또 급등하는 양상을 또 보인 반면에 네. 오늘은 또 시장이 또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이럴 때는 특히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잘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가장 중심에 있었던 업종군들은 어딜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5G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KMW와 서진 시스템 등이 현재 딥싱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잘 포진을 하고 있어서 통신주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좋은 수익을 내주면서 지금같이 실적을 잘 끌어올려주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과 관련된 뭐 SFA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같은 종목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에 실적이 터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최근에 있었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의 하나의 이슈 중에 뭐냐면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의 PLP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후공정에 대한 또 기대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보여드릴 종목은 현대바이오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등락장이 발생을 하다 보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성능으로 보면 이러한 모멘텀 부분을 딥싱크가 잘 잡아내지 않았나 싶고요. 자, 현대바이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죠. 네. 예, 오늘 상한가까지 찍고 좀 밀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4월 후반 부분 들어갔으니까 한 요 정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상한가로 올라가는 만큼 현재 굉장히 이벤트가 강합니다.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네. 예, 현대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자회사인 CM팜 쪽에서의 최장암 관련된 특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한 차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이 다소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특허 취득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네. 예, 시장에서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딥싱크 쪽도 시장의 등락이 기복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장이 밀리는데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딥싱크가 잡아내는 모멘텀 종목들 안에는 이렇게 상승 확률이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수익률이 끌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보셨던 일자의 포트가 4월 23일자네요. 이 4월 23일자 포트로 인해서 4월 23일자에 있는 포트 수익률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월 23일에 있었던 현재 약간 시장보다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수익률도 많이 개선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군요. 변동성 짙은 시장에서 5G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특허 취득 이슈로 상한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FOMC 회의 등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딥싱크는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지표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장세도 지금 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변화가 돼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상승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저항선을 돌파하기에는 현재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도 아시아 시장,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 전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미국은 좋고 네. 우리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러한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밴드 상황에서의 지수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양상이 현재 보이고 있죠. 어제 상승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최근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있으니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수급에 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 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수급 부분 잠깐 검토를 하시죠. 자, 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는 양상들에서 외국인들의 변화 항상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장세를 이끌었던 게 외국인인 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월 18일부터 외국인의 경로는 사실 소강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인데 선물 포지션은 4월 11일자, 4월 중순 이후로 꺾였죠, 시장이. 네. 자, 아시겠지만 현재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사실 6천 개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권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면서 반등을 한 것이지 시장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어제에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저가 부분에서의 지지라인은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 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일 장세는 아니다. 이런 장세 안에서는 시장은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되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업종과 종목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또 전개될 때 딥싱크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슈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집중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의 딥싱크 현황과 시장 전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의 큰 이슈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죠.
한 달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 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